보통 다 어디 정보로 화재보험 하시죠? 보통 하시는 삼성화재나 KB 두 군데로 하시나요? 다 동지 삼성 아니면 KB. 저도 삼성 아니면 KB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삼성은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삼성으로 합니다. 다른 데 그 슈퍼비즈니스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DB에는 있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 화재만 그 보철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 배상 종합 책임이라고 있어요. 삼성은 슈퍼비즈니스에 거기에 그 제가 그 특약을 넣었을 때에는 다른 데는 그 안에 음식물을 먹다가 보철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보철 피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교정이 한다거나 틀리게 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줘요. 근데 삼성화재 그 슈퍼비즈니스 BOP 상품은 해줍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무조건 그냥 삼성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통 주택 이런 데는 KB를 했었는데 어제 그 삼성화재 그 사람이 그 교육을 와가지고 얘기한 결과 여러 가지 좀 삼성만의 좀 장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좀 파헤쳐 볼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은 주택화재는 KB를 해요. 설계가 삼성보다 쉽더라고요. KB가. 그래서 KB를 하는 편이고 공장은 삼성, KB 뭐 섞어서 합니다. 근데 저번에 어떤 분이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장 같은 경우는 동산이라든가 재고자산 오늘 어차피 지금 어려운 말은 이제 좀 있으면 안 할 거니까 일단 공장 재고자산 뭐 이게 그 건물 재고자산 그다음에 동산 뭐 이런 것들을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많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입 금액이 올라가요. 그럼 보험료도 올라가겠죠. 근데 보통 보험사에서는 그 삼성 같은 경우는 10억까지로 알고 있어요. 10억이 합산 10억이 넘어가면은 비례보상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인수 제한이 걸린다거나 뭐 이래요. 그럴 때는 각각 보험사마다 만약 예를 들어서 20억을 가입해야 된다. 그럼 삼성 10억, KB 10억 넣어가지고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두 개를 가입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죠. 고객한테. 왜 여기서 이렇게 넣고 얘는 여기서 왜 이렇게 넣고 여기 한도가 이렇게 됐고 실손보상하고 비례보상하고 좀 달라요. 보상받는 범위가 그러니까 보상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오늘 주택화재를 설계하는 법을 말씀드릴 건데 주택화재 다들 설계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 어떻게 설계해요? 그 설계 매니저한테 노래해서 네.
가제도구는 얼마 있고 이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름 주민번호 주소 주고 많아. 이렇게 설계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설계사보다는 괜찮은 거죠. 왜냐면 다른 그냥 잘하시는 어머님들도 있겠지만 잘 못하시는 어머님들, 그러니까 보험 아줌마라고 칭하는 그런 분들은 뭐 적립금 넣어서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나중에 환급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뭐 이거 10,000원짜리는 환급이 없는 거고 이거는 환급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팔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잘못된 게 10,000원짜리에다가 적립금 2만 원 넣는 것보다 차라리 10,000원짜리를 가입하고 2만 원 적금 넣으시는 게 나아요. 일반 그런 사업장 법인이 아니고서는. 법인은 적립금 활용을 위해서 뭔가를 적립금을 넣어서 그거를 절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일반 자택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립금을 안 넣고 고객의 입장이라면 10,000원도 안 나오는 그런 보험에다가 민사소송이라든가 행정소송 법률특약을 넣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설계를 할 줄 알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할 줄 알면은 교육 중입니다. 교육 중입니다. 예. 설계를 할 줄 알면은 결론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업장도 설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장도 설계할 수 있어요. 보통 집은 우리 집 안심보험이라는 보험으로 설계를 해요. 여기 보면 1만 원대 주택하자라고 써있죠. 이걸로 설계해주는 거예요. 설계 매니저는 그냥 의뢰 받아가지고 이거 넣고 좀 넣으면은 자동인수 뭐 걸리는 것도 없어요. 주택하자는. 그러니까 인수 통과만 되면은 그냥 그거로 그냥 보여준다 이거죠. 근데 자택에선 걸리는 건 없지만 보통 공장 같은 데서는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공정과정을 써라. 그 다음에 공장 사무동과 뭐 공장동의 이역 관계가 간격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것도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실사를 한 번도 나가지 않고 그냥 누구한테 설계 의뢰받아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거는 100% 잘못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객한테 공장 사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사장님 이 계약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셨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나 아는 지인이 뭐 보험하고 있어가지고 와서 그냥 계약을 했는데 뭐 잘못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이제 그런데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 이격 간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기재가 돼 있지 않고 명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정 과정도 대충 적었고 사진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나중에 보상받는데 무슨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결과가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보험은 단점이라고 치면은 구상권 청구가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우리한테. 근데 장점이라고 치면은 구상권 청구가 안 들어오게끔만 하면 되는 거. 그리고 플러스로 내가 다른 계약들까지도 확인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지금 여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목적물에다가 자택이라고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파트인지 연립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는 뭐 어디를 보고 나오는 거죠? 건축물이장. 건축물이장에
보면 나오는데 기둥 선택에 보면은 지붕하고 그 다음에 그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지붕하고 기둥만 나올 거예요 아마 거기에. 그 다음에 외벽 형태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택에 대해서는 보통 철근 콘크리트를 쓰고 슬래브를 지붕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자택이 있다면은 보통 외벽 형태는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확히. 이렇게 되면 1급이고요 이렇게 되면 3급이에요 그쵸? 목조라면 4급이에요 다시 1급 이렇게 하면 2급이죠 이렇게 되면 3급이에요 그러니까 1급, 2급, 3급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삼성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이렇게 치면 다 나옵니다 주소가. 그 사람의 주소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주소의 건축물 대장을요. 근데 제가 건축물 대장 여기서 또 확인이 되지만 출력하라고 했죠. 출력. 왜냐면은 세움터에서 건축물 대장 발급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뭐 회원 가입하실 분은 회원 가입하세요. 저는 비회원은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봉천동 제가 좀 살고 있는 데라서 일반 건축물 단독주택 외 1일로 돼 있죠. 이걸 누르고 신청한 민원 담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발급 신청을 눌러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고 여기서 그냥 신청하기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발급할 수 있게끔 나와요. 건축물 대장을 띄어가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택은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주택은 그래도 저는 주택도 뽑아가요. 이유는 고객한테 조금이라도 좀 디테일한 신뢰감을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까지 하는 설계사들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감액을 처리하거나 그러니까 감가 처리를 해서 보험료를 낮춰주려고 하는 보험사는 그 설계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가면은 저희가 좀 승부를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그때 제가 건축물을 보여드렸었던 마지막 장에 첫 번째 장에는 뭐 지붕 형태 그 다음에 그 주 구조 이런 게 나왔다면은 마지막 장에는
오른 마지막 자 상단에 보면은 사용 승인일이라고 나옵니다. 그 사용 승인일을 보면 여기도 있어요. 2004년 9월 3일로 돼 있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22년. 18년 정도 된 거죠. 그럼 18년 정도 된 거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평이다. 2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3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평소 치면은 9평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럼 18년에 대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1급 건물이었으니까 1급 건물 체크하고 18년을 감가 처리하면은 건물에 대한 평가 금액은 2,900, 즉 3,000 좀 안 되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넣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더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보상받는 금액이 여기 이상 나오질 않거든요. 그럼 신축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신축가액에 대한 부분은 평당 경영 감가를, 그러니까 이겁니다. 신축가액은요 100% 적용을 한다면, 만약에 이 건물이 이 평수에 따른 10평에 따른 부분을 계약을 한다고 치면은 4천만 원을 가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 승인일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또는 뭐 내일 모레 이번 연도에 아무튼 그러면은 4천만 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30년 넘어간 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30년 넘어가? 여기가 넘어갔어요. 2200. 건물에 대한 재산 가치는 거의 20%만 남겨놓고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저 넣어야 되는 금액이 20%, 그러니까 4천에 20%면은 얼마죠? 800? 800, 즉 800에서 1000만 원까지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 건축물 대장을 보고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표를 그대로 가져가요. 여기 이렇게까지 해서 1.5%씩 적용 감가를 적용시켜서 18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그래서 2,980만 원, 즉 3천만 원을 넣어서 설계를 할 거예요. 목적물 위치는 뭐 지상 3층부터 3층에 있고, 수용 장소는 2층 204호의 수용함. 명기가 여기에요. 여기다 명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다. 그럼 간판이 있어요. 그러면 간판은 시설로 포함함. 이게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슈퍼비즈니스라든가 BOP 상품 이런 거는 적을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일반 상품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간판은 시설로 포함함, 또는 뭐 앞에 판넬이라든가 그 판넬이 아니라 배너 같은 거, 그런 배너는 집기로 포함함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면적 그 다음에 납기를 몇 년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길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길게 해줍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보험료. 차량을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보세요.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고객한테. 자동차 보험 매년 가입을 하시죠. 1년마다 갱신하시죠. 뭐 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고 보험료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런 보험이 있다면 이렇게 가입하실 겁니다. 사고가 나든 사고가 나지 않든
어쨌든 사고가 만약에 안 나면은 보험료를 계속 감액을 처리해야 될 겁니다. 보험료가 줄어들 거예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사를 보장이 제한이 되거나 이쪽 보험사에서는 뭐 가입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20년 동안 꾸준히 똑같이 보상해주는, 그 다음에 계속 오히려 할증은 되지 않고 보험료만 줄어든다는 보험이 있다면은 그런 보험으로 가입하실 거 아니세요? 고객님 입장에서?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가입시키듯. 예,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내가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아니 보험료 오히려 주는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사고가 만약에 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 3년 5년 만기를 했어요. 그래서 5년 만기를 계획했는데 예를 들어서 4년째 사고가 났어요. 보상이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보험사에서는 3년 이내에 사고를 봐요. 화재보험. 그럼 가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길게 해주는 거고, 만약에 자택 길게 해줘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자택이라든가 이런데 뭐 사업장이라든가 공장 상관없이 재물보험은 다 배서가 가능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평수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변경 처리를 다 해줄 수 있어요.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사업장을 옮겼다 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을 배서해서 그대로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사업장 운영을 그때까지밖에 난 안 할 건데요, 나 이 주택을 지금까지 이제 좀 있으면은 한 3년 뒤에 팔 것 같은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그러시면은 지금 이거 가입하시고 나서 그때 가서 해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적립금 없고 순부장이야. 예, 그런 보험이라고 얘기 드린 다음에 계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재보험은 내 재산적인 피해를 막는 거지, 재산을 뭐 증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보험이든 다 똑같이. 근데 배서가 가능하다, 또는 다시 보험을 들려고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장기로 가입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정 추가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인사소송 법률 특약을 넣어줄 건데, 아까 건물 얼마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3천. 건물 복구 비용 지원은 그 화재 여기 담보에 20%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구 비용은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해 손해 등 건물에 손해가 생겨서 수리 복구하는 제조 달가액. 그 말 그대로 여기 보세요. 건물 시설, 기계장치, 기기품 및 공기구의 하남, 부재료, 반제품, 완제품 이런 것들은 제외라고 돼 있어요. 특약에서 보험 가입이 보험 목적의 제조달 계획의 80%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 금액 한도로 전액을 보상하나 미달일 경우에는 제조달가액 대비 보험 가입 비율로 비례 보상한다. 이건 뭐냐면은 제조달가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즉 내가 가입해야 되는 최저의 가입을 그거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비례 보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체 손해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건물에 대한 3천만 원을 다 가입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만 내가 보험료 아끼려고 2,500을 넣는다거나 뭐 2,000원을 넣는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보험료에 보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제도구가 뭐였죠? 주택의 가제도구, 뭐 테이블이라든가 에어컨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게 가제도구예요. 가제도구를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물건, 돈 안에 일반과 있고 명기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2,500원 넣은 이유가 있어요. 명기 기준품 이거는 500밖에 가입이 안 돼요. 최고가. 품목은 뭐 기준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배상이에요. 화재 배상은 최대로 넣어주는 거죠. 가입할 수 있는 최대를 넣어주는 겁니다. 대인은 1억, 대물은 20억 이렇게 돼 있어요. 보상과 배상을 잘 알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보상은 내가 보상받는 거, 배상은 상대방을 배상해 주는 건데, 대인 사망 시 1인당 1억 원, 그 다음에 실손액은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2천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급배수예요. 우리가 주로 보통 일대책으로 밑에 집 많이 보상해 주죠. 이거는 내 집을 보상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까지 넣어야 돼요. 왜냐면은 보여드릴게요. 2004년이었고 이거를 만약에 50만 원을 넣지 않고 10만 원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전체가 아니라 가제도구로 바꾸라고 나와요. 링크가. 그래서 무조건 전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50만 원 맥시멈을 다 넣어줘야 돼요. 자기 부담금. 그 다음 여기다 이제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 뭐 이런 걸 넣습니다. 임차자 배상 책임 특약. 임차자가 내가 빌려서 쓰는 사람,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건데, 임대인은 말 그대로 이 건물, 이 평수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즉 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피해로 문제로 인해서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문제를 줬어요. 피해를 주거나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 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에다가는 가족화재 벌금을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보통 기존 증권들을 많이 까볼 수 있는 담보들이 여기서 나와요. 중복가입이 안 되니까. 화재 벌금 담보 2천만 원은 화재 벌금하고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타사에 내가 뭐 가입한 게 있다, 화재 보험이 있다, 그러면은 화재 벌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재 벌금 담보가 보통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뭐 화재 보험에도 가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운전자 보험에도 넣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이 아니라 종합보험에다 넣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종합보험을 또는 운전자 보험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실손 조회하면 다 나오긴 하지만 거기한테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메리츠 보장문서 같이 뽑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메리츠 보장문서에 고객님께서 화재보험이 여기 화재 벌금 담보가 여기 있는데 또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법률특약이 가입이 돼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이 건물을 사시다가 여기 사시다가 만약에 정말 화재가 발생했어요. 또는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라 정말 뭐 층간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만약 민사적인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에 한 번 살면서 민사소송이 걸릴 이유, 내가 소송을 할 상황 한 번은 생긴대요. 근데 그 상황이 생길 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변호사를 직접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변호사를 못 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도 재산적인 피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는 보험 안에 민사소송 법률특약과 행정소송 법률특약이 가입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민사소송 법률특약이 혹시 가입이 돼 있으시면 중복가입이 안 되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종합보험을 확인을 하는 거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송 제기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 여기서부터 뭐 민사 단독사건, 소액사건, 항소사건, 민사사고 상고사건, 뭐 이게 이런 것들이 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의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실제 부담한 법률 비용을 보상한다. 변호사는 1,500만원 한도, 10만원만 내려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인지액 송달료, 이거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민사 진행하다 보면 5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써있어요. 연간 하나의 사건의 이해. 그러니까 이 특약은 화재보험이 있으면은 내가 다른 민사 상황이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택화재보험을 가입이 안 하신 분들은 여기다 넣어주고, 왜? 주택화재보험은 10,000원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민사소송 법률특약, 이거 보험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건축 연도 직전 10년 초과 20년 이하 대상은 보상한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가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있죠. 이게 만약에 30년 넘어가잖아요. 가입이 안 돼요. 급배수가. 그러면 이거를 200만원까지 내려볼게요. $6,300원이에요. 이것까지 다 넣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보험료는 주택화재는 그렇게 뭐 평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 평수를 한번 늘려볼게요. 면적을 뭐 2배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5,900, 6,000을 넣는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서 항공기 차량 손해는 전 넣진 않습니다. 뭐 또 1층에 커피숍 같은 경우는 넣어줘요. 뭐 차량이 들이받아가지고 피해를 입힌 경우를 보상하는 거거든요. 물론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보상을 받겠죠.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만약 상대방이 무슨 문제로 나 그걸 보상 못해 라고 해버리면 내 사업장은 어떻게 나갈 거예요? 이 사람은 만약 음주로 인해서 내 1층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음주로 인해서 우리 사업장을 때려 박았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하겠죠. 근데 음주니까 면책이죠. 그쵸?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안 해준대. 아니 이러면 실랑이가 있어요. 또는 안 해준다고 해요. 또는 자기도 나는 모르겠다, 나 깜빡하겠다 이래버려요. 손 들어버렸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는 계속 이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리도 해야 되고 피해도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 쪽 보험사에서 우리를 보상해주고 이 피해인 만큼 어쨌든 이 사람이 형을 다 살고 나온 다음에 부상권 청구를 하든 그건 이제 보험사에서 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면 분명히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택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으로 인해서 피해를 줬어요. 이건 당연히 화재배상에서 보상이 되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봤어요. 이거는 우리 쪽 보험은 우리를 보상해주고 상대편한테 부상권 청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상대방과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단 아까 뭐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화재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뭐 법률 특약을 변호사에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이럴 때 변호사 민사소송 법률 특약을 쓰는 거지. 이거 층간소음을 보상해 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따로. 지금 보험료가 이렇게 해도 7,9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5만원짜리 설계하면 적립금은 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42,000원, 4만원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만원이 그대로 다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보험사가 좀 다르겠지만 11% 정도는 제외하고 쌓여요. 고객한테는 차라리 그거를 적금을 넣으면은 고객은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여기다 적립금 넣어가지고 할 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5만원짜리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만원짜리 가입하시고 4만원 적금 넣으시는 게 낫습니다. 애들 용돈 주세요 차라리. 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잘 먹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분기침강을 넣어줘요 저는. 이유는 전손. 그러니까 물론 갑자기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는 없는데 지진이 난다거나 또는 이거 보세요. 벼락 포함, 소방, 피해, 손해 발생 시 실손 보상.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서 내 건물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전손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화재 손해 실제 6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다 보상받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보상받.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 화재로 인해서 그을음이 생겼어요.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수침손이 생겼어요. 위에 집 끌려다 보니까 밑에 집에다가 밑에 집인 우리 집이 물로 침강이 됐어요. 침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 물을 끌려면 무조건 우리 집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대 가정까지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10,000원이 됩니다. 맞죠? 지금 몇 평이었어요? 20평 정도 건물을 넣었을 때 임대인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여기서 임차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계약을 한 거고,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뭐 업무상 과실이라든가 뭐 임대차 보증금 법률 비용 손해, 근데 이거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입하면 가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임대인은 여기서 이제 임차자는 이렇게 가입하는 거고
임대인은 어떻게 가입하는 거죠? 이게 다 빠지겠죠. 임대인은 뭐예요? 이 집을 그냥 빌려준 거지. 여기 가재도구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가입하는 거예요. 임대인. 임대 배상 그렇고요. 네, 임대 배상까지도. 임대 배상의 범위는 그러면 그 집 안에에서만 네, 그렇죠. 내가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것만. 건물 외벽만 가입하시면 돼요. 뭐 안에 있는 집기도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내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임차자 배상에서는 그 임차자가 임차자 배상은 화재 배상하고 중복 가입이 안 돼요. 화재 배상 되게 갖고. 그래서 안 넣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설계한 게 되게 어렵질 않잖아요. 주택가재보험. 그렇죠. 여기서 사업장은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고 공장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단 이제 사업장부터는 무조건 사진을 저는 가서 실사를 찍는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준비물 뭐 있다고 했죠? 제일 중요한 거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건축물들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감가 이 표. 그 다음에 가입설계서.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제 인보험 가져와야 되니까 메리츠 보장 분석이라든가 KB 보장 분석이라든가 뭐 이용하시는 보장 분석을 가져가는 거. 기준이 뭐예요? 최후의 기준. 그러니까 저게 어디서 나온 자료고 저거. 아 이거는 그 아까 그 김진원이라는 강사한테 받은 건데 이거는 그 한국 뭐 부동산협회에 그 감가율을 적용시킨 엑셀 파일이고. 근데 실제로 보험 그 매니저 설계 매니저들이 설계를 해주는 거는 제가 하는 것보다 좀 액수를 크게 해요. 평당 보통 뭐 400. 300에서 400. 예, 그렇게 해요. 그 줄여달라고 하면 보통 표현하는 게 이거 우리는 최소가 300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가 보다 했지. 쌍년들. 아니, 설명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한도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니까. 아니, 그 한도 범위가 아니라 어차피 실질 보상,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맥시멈으로 만약에 4천을 가입해야 되는 집에다가 6천을 가입했다 칠게요. 보상이 6천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손해상 그 보험사에서 실사 나와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사 나오면은 그 진짜 그 집의 감정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6천만 원 있다고 해서 6천만 원 다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4천만 원만 넣어도 3,9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6천만 원 넣어도 3,9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6천만 원까지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걸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새끼 진짜 보험료를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보험을 설계해 주려고 하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일반 그냥 5만원짜리 가져오는 그런 보험보다는 안에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또는 뭐 다른 일을 하는데 소송건이 생겨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비를 보상해주는 특약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또 그리고 또 이거는 보장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포함이 됩니다. 또. 그럼 혹시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새 아파트에 입주를 했을 때 뭐 5억이다 쳤는데 이게 시세가 올라서 7억이 됐어요. 근데 그 흐른 기간 동안에 감가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고객이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풀어가세요? 이거 시세하고 상관없어요. 네, 이건 시세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감정평가액만?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상이 나왔다고 만약에 우리 집이 내가 2억에 샀는데 5억이 됐어요. 그래서 난 5억짜리 집이 붙었으니까 5억을 달라 라고 하면은 그 2억도 안 줄 겁니다.
내가 산 가격도 안 줄 거예요. 왜냐면 5억이 시세가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화재